오전반에는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라는 게 있죠. 자, 교육제도에 대한 거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교육은요, 필수교육이 있고요. 그러니까 필수교육은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이 있어요. 의무교육은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필수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요, 실무교육, 그리고 연수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건 거래사고 예방,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필수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논하면 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요, 여기 그러니까 필수교육 쪽입니다. 여기는요, 첫째로 교육권자가 시도지사 이렇게 돼요. 즉, 여러분들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도 있다? 직무교육의 교육권자에 누구도 있다? 등록관청도 포함됩니다. 라는 게 특징이야. 요거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저 전부 시도지사였어. 그런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 교육의 대상자입니다.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일단 대상자요. 두 번째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의 임사원입니다. 전원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분사무소 책임자, 요 사람들이 실무교육의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요. 법인의 임사원. 법인의 임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실무교육은 어때요? 받아야 되죠. 임사원 전원이 받아. 그러니까 법인의 임사원 중에서는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실무교육 받죠. 하지만 연수교육은 법인의 임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는다, 아니면 거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 받는다. 왜? 소속공인중개사에 국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지만 연수교육 안 받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익혀야 돼요. 세 번째로 직무교육의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을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상자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기는요, 28시간에서 32시간이고요. 여기에는요, 12시간에서 16시간이고요.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3 곱하기 4는 얼마야?
요거야. 거기다 4 더하면 얼마야? 2개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거기다 4 더하면 얼마야? 그렇게 되는 거야. 3, 4, 12. 12에다 4 더해서 16. 더하니까 얼마? 28에다 4 더하니까 무조건 4만 더해. 이렇게 4 더하고 4 더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요거 3, 4, 12. 그렇게 나가면 돼. 됐어요?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 교육의 목적은, 실무교육의 목적은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요게 이제, 실무. 경영 실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업 윤리예요. 목적이 여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들의 뭐냐면 성격이 뭐냐면 재교육으로서의 성격이야. 어떤 성격이요? 재교육으로서 성격이다 보니까 법률 지식일까요? 법 제도의 변경일까요? 그리고 경영과 실무에 관한 거. 그리고 직업윤리. 한마디로 뭐만 조심해서 보면 돼. 실무교육은 뭐야? 법률 지식. 여기는 법률 지식이야. 법 제도의 변경이야. 여러분들 연수교육은 뭐냐?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2달 동안, 2년 뒤에 재교육 받는 거야. 몇 년 뒤에? 2년 뒤에 재교육을 받아. 재교육 받기 때문에 법 제도의 변경인 거야. 여기는요, 직무교육은 누가 되고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업윤리만 배워. 목적이 직업윤리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둘, 뭐 기억해? 법률 지식. 여기 뭐야? 법제도의 변경. 여기는 오로지 다 있는 직업윤리 다 있는 직업윤리. 그거 하나야. 옹땅 다 들어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수교육은요, 실무교육이 있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이요. 몇 년마다? 예,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야.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여러분들 2년 지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2개월 전에 통지해 주도록 돼 있어요. 몇 개월 전에 통지?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줘. 당신은 실무교육 받는 게, 그러니까 연수교육 받는 게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언제 어디서 하니까 그 2개월 안에 받으십시오라고 통지가 와. 이거는요. 몇 개월 전까지? 시험에 나왔다면 10일 전까지 통지라고 나와. 10일 전이요, 2개월 전이요. 이게 왜 10일 전이냐? 이물교육이 이게 10일 전까지 통지거든. 이물교육.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교육이죠, 이물교육은. 정해져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할 수 있어. 그래 놓다 보니까 얘는 열흘 전까지 통지야. 근데 얘는 열흘 전까지지만 얘는 반드시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요? 예. 각각 목적에 대한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실무교육은 언제 받냐? 이런 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1년 이내에 받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 즉 한마디로 등록 신청하기 전에 얼마 전까지? 그래요. 소속공인중개사, 즉 고용신고하기 전에 몇 개월 전까지? 1년 전. 1년 이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기 전에, 즉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몇 년 이내? 1년 이내 받으면 돼.
법인의 임사원의 경우 법인 개설 등록 신청하기 얼마 이내? 1년 이내 받으면 돼. 단 받는다도 1년 이내고 안 받는다도 1년 이내야. 모두 1년 이내? 예외적으로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였던 자가 폐업을 했다가 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노릇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등록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될까요? 예? 저거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놀았던 기간이 한 10년쯤 돼. 그럼 실무교육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고, 이 놀았던 기간이 요게 한 일주일밖에 안 돼. 폐업 후 재등록하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그러면 일주일 만에 재등록하는데 실무교육 가서 또 받아야겠어? 안 받아도 되겠어? 그거야. 그래서 요 기간에 의해 폐업 기간이 1년 이내이면 안 받아도 돼. 무조건 1년 이내에 의해서 결정돼. 그 다음 여기 보셔. 소속공인중개사였다가 고용관계가 종료신고가 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료신고됐다는 건 이제 고용이야 아니면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1년 이내에 자기가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고용이 될 적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게 1년 이내야. 여기도 마찬가지요. 분사무소 책임자 노릇하던 사람이 관두고 나서 1년 이내 재등록을 하거나 1년 이내 어디 도속공인중개사로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무조건 받는다도 1년 이내, 안 받는다도 1년 이내야. 됐어요? 이게 무슨 교육? 예? 필수 교육에 대한 이야기야, 저것이.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들, 원래 필수 교육은 전부 시도지사가 저기야. 그죠? 그런데 어느 교육은 누구도 포함돼? 직무교육만큼은 등록관 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실무교육의 시간은 몇 시간? 이거 뭐 갖고 여기 뭐부터 출발해? 셋, 넷. 그 다음 12, 16. 그 다음 더해서 28, 4. 그죠? 32.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목적은, 실무교육의 목적은 뭐가 들어가? 여기는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받는 거로 법제도의 변경이야, 여기. 그 다음 직무교육은 오로지 뭐 하나? 직업윤리, 그거야.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 받는 거야? 1년 이내. 단 폐업 후 재등록할 때 그 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고용신고가 있던 날로부터,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있던 날로부터 새로 고용될 때까지 그 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한 사람들은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1년 이내 기억하자는 거요. 그 다음 연수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2년 지났는지, 우리가 그렇잖아. 자동차 이거 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니면 우리 적성검사, 그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자동차 좀 오래되면 우리 뭐 받아? 자동차 그 종합 뭐 받잖아. 그거 받을 적에 그 기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어떻게 알아? 통지가 오잖아. 그죠? 그 통지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야. 됐어요? 그게 유혹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은, 필수 교육은 업무 위탁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아까 썼어. 누구에게 업무 위탁할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공유업 아니야. 대공유업이야, 여긴. 그죠? 예, 대공유업에 업무 위탁할 수 있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 의무교육. 의무교육은요, 몽땅 다 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야. 대상자는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누구든 불러낼 수 있어. 개소보를 대상으로 입니다.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비 지원도 해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야. 모여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여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통지. 그리고 이건 업무 위탁에 안 적혀 있어. 국고에서 보조해 줄 수 있고요. 저 교육비는. 교육비 보조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건 국고에서 보조하는 얘기 없어. 그런데 법에 이게 보조 없는데 협회 얘네들은 이거 보조금 달라고 아우성거려. 공짜로 해주면 되잖아. 지네들 돈 많이 버는데. 이거 13만 원 받아요. 엄청 커요 요새. 아주 정신없이 지금 2월 달까지 꽉 찼어 지금. 저기에는 도시 가면은. 여기 원주만 해도 그런 거 없죠 아직은. 2월 달까지 꽉 찼어요. 왜냐면 작년도 합격자들 무조건 받아놓으려고 2월 달까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기. 이거 13만 원 받고. 요거 한 8만 원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요 시간 중에 일부는 인터넷 강의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3일씩 해.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10시간 정도는 32시간을 하는데 나머지 10시간은요 뭘로 대처한다? 인터넷으로 대처하고요. 그러니까 22시간 하루에 8시간 잡고 하는 거죠. 38이 24 잡고. 그죠? 그래서 3일 하는 그게 일주일에 2번씩 13만 원 13만 원 2번 하는 게 꽉 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예, 교수 페이도 되게 조그매야. 기껏해야 시간당 페이가 4만 원밖에 안 돼요 저게. 더 주라고. 아까도 지금 어떤 법무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야 그거 들어야 되냐고, 가서 해야 되냐고, 자기 강의 와서 해달라고 한대. 아니, 그래서, 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돈을 떠나서 가서 명함 뿌리면은, 개업공인중개사들, 새로 하는 애들, 니한테 와서 일자리 있을 텐데 하라. 내가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전화 왔는데. 낮에. 조금 전에. 이게 그 뜻이야. 이쪽. 됐어요? 여기는요, 강의실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니까 여기 강사에 대한 문제, 즉 인적 요건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강의실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그 물적 요건에 대한 게 있는데 인적 요건에 대한 건 우리가 다음번에 봐요. 물적 요건에 관한 건 이거요. 1개 이상 강의도. 강의실 몇 개 이상 확보하면 돼? 1개 이상. 그리고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여러분들 50제곱미터 이상이면 큰 거요? 조그만 거요? 쬐끔해. 50제곱미터면 요거 반만 해도 50제곱미터 나올 거예요. 예, 그 정도 크기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어려워요. 별거 아니요. 예, 여기서는 시험에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고 말할 수 없어서 이번 수업하면서 제가 오전에서 뺐어요. 하지만 거의 한 문제에 100% 나올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상금 제도입니다. 5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도요? 자, 보상금.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무조건 50만 원 줘요. 자, 보상금은 50만 원 이내, 50만 원 이상, 아니면 50만 원. 그래요.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상금은 무조건 등록관청이 줘요. 보상금 누가 줘요? 비록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라 할지라도요. 어디다 갖다 일렀어? 수사기관에 갖다 일렀어. 그래도 보상금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준다는 게 특징이요. 보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 그 다음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국고에서 얼마요? 100분의 50.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법은요, 특징이 뭐냐?
숫자를 가능한 한 옆에 나오는 숫자끼리 통일시켜요. 여기 보시면 얼마요? 이게요, 100분의 50이라고 써도 되고 10분의 5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잖아. 근데 왜 100분의 50이라고 썼을까요? 이거 50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때 보면 거래 정보망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정을 해준다. 요게 며칠이었냐면 30일이었어요. 지정받고 나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얻는다. 요게 몇 월이었어? 3월. 왜? 30일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20일이었다면은 이게 몇 월일까요? 법은요, 옆에 나오는 이야기끼리 통일시켜요.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30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3월이야. 여러분들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에 의해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요. 근데 계약 외 원인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 시에는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할까요? 예? 당연한 거야.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것끼리 통일시켜. 그래서 여기도요, 50만 원이니까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한다는데 100분의 50 이내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국고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X. 왜? 100분의 50 이내야. 또는 100분의 40 이내, 100분의 30 이내 이렇게 나와. OX. 얼마?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보상금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있기만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저것도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이러는 거예요.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얘기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인정된다, 무죄로 본다. 그래서 포상금을 원래 주려면 어떻게 되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요? 판결이 있어가지고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갖다가 잃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검찰에 끌려다니고 또 재판하러 끌려다니고 하면서 포상금은 확정 판결, 걷지도 않으면 50만 원인데 확정 판결 있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2년, 3년 막 거야. 저는 50만 원 때문에 끌려다닐 대로 끌려다니면서 2년, 3년 기간 지나면 말이 되겠어?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한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요, 기소독점주의야. 형법에 관한 것만큼은요, 반드시 검사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판 끝났다야, 재판하겠다야. 이게 재판하겠다는 거에 불과해요, 공소제기. 기소유예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볼 적에 죄는 돼. 근데 검찰은 상당히 프라이드 강한 직업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루기에는 너무 째째하다야. 죄는 인정하지만 크다, 작다. 그러면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것만 있게 되면 재판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어떻다? 미리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해가면 판결이 있겠죠? 무죄 판결 받았어. 받은 돈 토해낸다, 아니면 그래도 갖는 거다? 그래도 갖는 거야. 공소제기 기소유예만 있으면은 확정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 트라우마가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우리 4학년 교실 옆에 이렇게 화단 있는데 거기에 딸기가
딸기나무에 딸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내 친구 아이하고 나랑 지나가는데 친구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이거 따먹을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나 있지. 내가 사주를 했어, 그 친구한테. 아무도 안 보잖아, 따먹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낼름 따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이 누가 그래서 막 그러는데 내가 손 들고 걔 일렀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가서 매왔는데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가슴이 찢어져요. 얼마 전에 동창회를 만나다 했는데 내가 걔 보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얘는 선생님한테 딸기 따먹어서 매 맞은 기억을 해요. 근데 잃는 게 난지는 기억을 못해요. 나는 그걸 트라우마가 됐는데 걔는 기억. 나 그 이후로 절대 안 잃어. 심지어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담배 피다 걸렸는데 담임한테 연락 왔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어. 잃지를 못하겠더라고. 아이,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있죠. 절대로 있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자는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가 있기만 하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을 결정을 내리고요. 결정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이요. 결정일로부터 얼마 이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1월 요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정일이야. 보통 신청일이라고 나와. 지급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언제부터 1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상금의 사유요. 포상금 사유는 허, 무, 양 이렇게 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허위 부정 등록이요. 허위는 법에는 거짓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짓 부정 등록. 과거에는 허위 부정 등록이었는데 이것을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고쳤어. 법을 쉽게 쓴다고. 그러니까 허위할 때 허위는 허위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부정 등록.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지정 취소하면서 얘기했어요. 무조건 취소 나오는 거니까 거짓 부정 등록하면 등록 취소. 거짓 부정 지정하면 지정 취소, 거짓 부정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야. 그런데 그 거짓 부정, 허위 부정 중에서 포상금 사유는 거짓 부정 등록이다, 거짓 부정 자격 취득이다, 거짓 부정 지정이다. 거짓 부정 등록이 포상금 사유지 거짓 부정 자격 취득은 포상금 사유 아니야. 무는 뭐냐? 무등록자요. 무등록자 갖다 잃으면은 포상금 줘. 뭐요? 무등록자. 양은요? 양 4마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양은 뭐다? 자, 양도되어 하면은 양수되어 받은 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와 자격증 양도대여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수대여 받은 자, 등록증 양도대여, 등록증 양수대여 받은 자 다 4가지가 다 양도대여에 관련된 4가지가 전부 다 포상금 지급 사유예요. 자격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수대여 받은 자, 등록증 양도대여, 등록증 양수대여 받은 자, 저 사람들 갖다 잃으면 다 포상금 준다는 거예요. 포상금 사유 몇 가지? 허, 무, 양. 근데 양은 1개야, 4개야. 반면에 허는 허위 부정 등록, 허위 부정 자격 취득, 허위 부정 지정 3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포상금 사유는 오로지 뭐 하나? 등록만이야. 됐어요? 포상금 사유는 허, 무, 양. 여러분들 포상금 사유 허, 무, 양. 나는 저 포상금 사유를 얘기하면은 예수가 생각나오. 누구요?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 예수. 예수가요.
자기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 양이야, 양. 근데 진짜 허무하게 33살 그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허무양이야. 예수 생각나요. 그게 왜 예수가 생각나냐? 허무양 그것도 그렇지만 돼요. 예수가 왜 죽었어? 제자가 갔다가 일렀어. 제자가 왜 일렀어? 포상금 받으려고. 가룟 유다가 포상금 받으려고 갖다 일렀잖아. 가룟 유다가 그쪽이 포상금 받아서 뭐 했는 줄 아시오? 부동산 투기했어. 땅 샀어요. 그래 놓고 누군가를 갖다 잃는 사람은 마음 편하다, 불편하다. 그 땅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 그래서 그 땅 이름이 피바시오. 아겔다마. 포상금 하면 하여간에 예수 생각나. 허무양. 기억할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까지 떠드는데도 기억 못하면 정말 억울한 거야, 난. 진짜 내 프라이버시까지 얘기하면서, 됐어요? 그 다음. 이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한 거냐면 등록관청에 한 거고요. 고발은 어디다 한 거냐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했겠죠. 네, 했을 시에는요, 각자 50만 원씩 준다, 아니면 50만 원 쪼개준다. 그래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세 사람이 손잡고 와서 일렀네? 그럼 50만 원 3등분 돼, 안 돼? 16만 6,666.66666 나가잖아. 균등 지급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정한 방법이 있을 땐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은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가 정한 방법이 있을 땐 그에 따른다는 건 결국 두 가지와 중에서는 어떤 게 먼저 선행하는 거요? 아니야. 왜냐하면 특별법 원칙상 단도가 항상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균등 지급하는 건데 당사자가 정했어. 그러면 균등 지급하는 게 원칙인 거야? 당사자 정한 대로 주는 게 원칙인 거야? 당사자 정한 대로 주는 게 원칙인 거야. 그것도 기출문제니까 그러는 거야. 당사자가 정한 방법과 균등 지급 원칙 중에선 당사자 정한 방법이 먼저 선행한다. 그게 답인 거야. 근데 균등 지급이 원칙이다. 더 선행한다. 하면 틀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요? 여러분들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는 거야? 원칙은 일반법이야. 특별법은 예외는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우선하는 거죠. 당연히.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당사자가 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할 때는요, 이때는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돼요. 뭘 갖다 낸다? 이 합의각서를 제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명이 손잡고 와가지고 일렀는데 A, B, C한테 각각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주래. 그래서 그렇게 줬거든? 그랬더니 C가 나중에 그러는 거야. 왜 쟤네들은 20 시키고 난 10만 원 주냐? 법엔 균등하게 주라고 했는데 그때는 문제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거 받아놓으라는 거야, 합의각서. 그럼 나중에 보여주면 딴 말 해 못해? 그래요. 그 다음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있었을 시 그땐 누구에게 준다?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몽땅 다 준다면 틀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포상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예요. 자, 저기 보지 말고요. 저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포상금은 얼마 주는 거요? 50만 원이야. 국고에서 얼마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요.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땐 수사기관이 주고 등록관청에 신고했을 땐 등록관청이 준다. 아니면 무조건 등록관청이다. 누구에게 했든지 간에 등록관청이 줘요. 확정 판결이 있어야 준다? 검사의 뭐? 공소제기, 기소. 공소제기는 소를 하겠다. 기소유예는 죄는 되지만 죄가 작아서 기소를 뒤로. 여러분들 기소유예 판결 받은 적 있어 없어요? 나는 있어. 있어요? 예. 나는 기소유예 판결을 언제 받았냐면은요. 예전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어 있기 전에 옛날에는요. 그 뭐냐면은 전출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할 적에는요. 일주일 이내에 해야 돼. 근데 내가 이사하면서 전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새로 이사 들어간 집에다 동네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전입신고를 안 한 거야. 근데 전입신고 안 한 거는 그건 10만 원 정도 과태료 내고 그건 땡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좀 늦어도 3일인가 늦었거든.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저기 그 동네 위에는 뭐가 있어? 예비군. 예비군 있었죠? 이게 예비군 신고하라는 게 이게 법에 걸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예비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마 검찰에서 뭐 날라올 거라고. 그럼 최소한 벌금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이씨, 또 벌금은 소위 말해서 호적에 빨간 줄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벌금 했는데 다행히 기소유예 결정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검찰에서.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때가 누구야, 그 노태우인가 김영삼인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 되면서 저 기소유예 저거 일반 사면 시켜줬어요. 일반 사면. 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쫙 일반 사면 받아서 저게 없어졌던 거야. 그게 기소유예야. 죄는 되지만 크다 작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에서 언제 해줘? 1월 이내. 얼마 이내? 1월 이내인데 포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아니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그거야.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 사유는 뭐라고요? 이때 허는 허위부정 자격취득 허위부정 등록. 그렇죠. 거짓부정 등록이지 거짓부정 자격취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포상금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누구에게 준다? 예? 균등분배의 원칙이다. 단 합의한 방법이 있을 때는 뭐에 의한다? 그리고 그때는 뭐 갖다 내라? 합의각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들어왔을 적에는 몽땅 다 준다 아니면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준다. 그게 포상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것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 나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오늘 우리 수업하는 내용들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죠? 오늘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예.